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중 건물 유리창이라든지 이중 어떤 창호창, 일반 베란다 아파트 같은 데나 집안에서 이렇게 창호 부분 들어가는 데 있죠. 그래서 여기다 창을 지금 이렇게 창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리창. 거기다가 약간 공간을 떼가지고 유리가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두꺼운 유리가 들어가면 뭐 일반 뭐 창문창에도 이렇게 유리가 두 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창을 만들어주면 일종의 그 보온 효과가 굉장히 그 외부의 냉기가 됐든 온기가 됐든 간에 차단 효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무실, 빌딩 사무실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만들거나 빌딩의 현관 출입문 같은 데도 현관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큰 건물도 있고요. 큰 건물도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보온 보온 보냉이 다 두 개 다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놓으시면 뭐 창문에 이렇게 유리 두께는 각각 틀리고요. 굉장히 건물도 그렇고 집안 베란다도 따뜻하게 됐어요. 그다음 굉장히 그 뭐랄까 외부의 냉기나 온기로부터 보온을 받을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지적 재산권 아이디어 특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 안에다가 레일식으로 그 창문을 이렇게 큰 레일식으로 해가지고 일반 창호처럼 두껍게 처리를 하지 않고 얇게 처리를 해가지고 판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유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좀 얇게 넣어가지고 미관상으로 이렇게 좀 좋아야 되잖아요. 얇게 넣어가지고 통째 유리가 들어가고 미닫이식으로 왔다 갔다 이 방식의 어떤 하다 보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식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만드시면은 제 아이디어와 지적재산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베란다 창 있고 이중 창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따뜻하거든요. 근데 그 바닥 그것과 베란다의 창 아파트나 이렇게 건물 창에 이제 베란다가 그렇게 만드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다시 유리로 된 그것이 이제 잘 깨지지 않기 위해서 정사각형 가로 세로 이렇게 심지 넣고 좀 미려하게 만들게 좀 보기 좋게 너무 두터우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좀 이렇게 하얀 색깔을 넣는다든지 좀 눈에 좀 시원하게 이렇게 해서 그걸로 미닫이 창 레일식으로 미닫이 창으로 해서 또 하나의 창을 만들어주는 구조 이런 것이 제 지적재산 아이디어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스박스의 통 자체에다가 보온 보냉팩 물을 담든지 계곡 놀러 갔을 때도 얼음 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 계곡물 담아가지고 보온 보냉팩을 일단 넣을 수 있는 아이스박스 그렇게 그 형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뚜껑에다가도 넣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안에 고밀도 탄력봉이라든지 탄력 소재가 들어가는 거 아이스박스 안에 탄력 소재가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강을 해주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뭐 스티로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 안을 좀 더 좀 그렇게 뭐랄까 외부의 냉기나 안에 또 열기로부터 차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구조물이 안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보온 보냉패 아니 보온병 텀블러 같은 데서도 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아이스박스처럼 거기다가 약간 그래서 단열재 일종의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냐 단열재가 들어간 형태의 보온병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냉장고 같은 데서도 이미 들어가 있으나 냉장고 부분을 외부의 온도로부터 좀 차갑게 아이스박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중 형태를 띠는 거예요. 외부에 철판 있고 그러잖아요. 김치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철판이 있으면 여기다가 단열재 넣어주고 다시 거기다가 철판을 대주고 철판이나 어떤 플라스틱 판도 괜찮아요. 이중으로 해가지고 냉장고나 냉동고를 해서 외부의 어떤 그 열기로부터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럼 이건 아이스박스에도 똑같이 이중 구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더 얇더라도 이렇게 아이스박스 가공 하나에게 단열재 들어가고 거기다 다시 한번 단열재가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건축을 할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 외벽이나 내벽 구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열재 들어가고 하나의 합판이라고 합시다. 가정을 합판, 그다음에
단열재, 합판, 단열재 이런 식으로 2중이나 3중식으로 벽체를 만들 때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에 이게 보면 그 위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지붕 위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붕 위에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열재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철판이나 플라스틱 판으로 어떻게 들어가 무게를 받칠 수 있어야 되니까 철판 함석판도 괜찮아요. 뭐 회사 제품이 다양하니까 거기 들어가고 다시 단열재 들어가고 샌드위치 구조로 2겹이나 3겹 이렇게 넣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밀도 탄력품 밑에 쿠션, 고밀도 탄력품 밑에 쿠션, 고밀도 탄력품 몇 겹을 하든지 간에 의자나 이런 의자나 방석 부분 만들 때,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자동차 의자 만들 때, 그다음 소파에도 이 구조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매중 구조로 좀 두텁게 뭐 좀 들어가는 쿠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고밀도 탄력품 밑에 고밀도 쿠션, 고밀도 탄력품 밑에 쿠션 이런 식 운동화에도 이 구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화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나 일반 매트리스에도 이 구조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무게를 딱 받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운동화에 잘 미끄러지지 않게 신발에 가로 세로 앞에 부분을 3등분으로 했을 때 신발을 이렇게 했을 때 앞부분과 중간 부분 바깥 부분이다 그러면 앞에 부분을 미끄러지지 않게 해서 가로를 좀 놔주고요. 중간 부분은 가로 부분과 세로 부분을 같이 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생고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뒷판도 역시 가로수 부분과 세로 부분을 같이 넣어줘서 양쪽 가로 부분과 세로 부분으로 힘이 분산되기 위해서 저절로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구조인데 욕실화뿐만 아니라 일반 운동화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가요. 자동차 타이어 같은 데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데서도 이렇게 기존의 어떤 지그재그 구조에서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에 줄을 넣어주면 보다 접착력이 지면에 어떤 그 강하게 빠르게 달릴 수 있고요. 또 그 아이스 그 뭐랄까 얼음길에서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미끄러지니까. 그것은 몇 군데를 넣든지 건 회사 마음입니다. 이 자동차 타이어도 이 구조를 따른다면 제 아이디어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재산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유리 뚜껑 보온 그릇 같은데 유리 뚜껑 위에 이제 유리 뚜껑을 바로 붙여놓는 것보다 약간 떨어뜨려 주거나 깨지기가 쉽다면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압력밥솥 효과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 그 다음에 주방 냄비를 얇은 거, 중간, 두껍게 이렇게 해서 냄비 바닥 구조를 압력밥솥 구조를 그 구조로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증폭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유리 뚜껑, 그 뚜껑이 이제 이중으로 된 그 압력밥솥 이렇게 되겠습니다. 뚜껑이 이중으로 된 압력밥솥. 거기도 이제 압력밥솥 위에 약간 더 그 산에 올라가면 약간 무거운 돌을 놓으면 압력이 세지죠.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압력을 형성해 주는 거래. 이중으로 뚜껑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증기는 이제 배출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압력밥솥 뚜껑을 만드시면 그 구조도 제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일반 유리 냄비 같은 데서도 유리 뚜껑으로 안에를 보잖아요. 이중 유리 뚜껑.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면 약간 공간을 띄워도 괜찮아요. 스테인리스는 잘 깨지지가 않으니까 스테인리스도 이렇게 이중으로 된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맥반석 고기 구울 때도 밑에 판에 서로 두께가 틀린 고기 굽는 판 하나 얇은 거, 중간 거, 약간 좀 더 두터운 거. 3중 구조나 2중 구조로 해서 여러 개 하나로 딱 그 두터운 돌판으로 만든 게 여러 개를 겹쳐서 하는. 제가 그 회전축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이렇게 자동차 실린더 방식의 행정의 그 어떤 화력 발전에서 그것이 이제 수소 산소를 갖다가 태워가지고 하든 우라늄 분말을 좀 태워서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아니면 휘발유로 하든 뭐 이렇게 경유로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 회전축을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놔서 파동 에너지식으로 제 방식에 그래서 많이 최대한 감아놓고 그래서 전선도 한 개보다는 여러 개를 갖다 끌어내라. 그래서 보통 2개로 끌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개로 스피커 구조처럼 제가 스피커에서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축에다가 구리 코일이 있고 2개만 나오잖아요. 그걸 2배, 3배로 확대해라. 그 다음에 연구 자석을 한 겹 통째로 큰 걸 놓지 말고 2개를 틀린 거를 여러 겹을 배치해놔라. 그러면 훨씬 더 음량이 증폭되고 깨끗한 소리가 나온다.
진동판도 이런 그 하나의 큰 통째 진동판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 중심되는 구경이 이렇게 그 좀 넓은 거 가운데 배치하는 거, 나머지는 좀 자잘한 것들을 배치해서 소리가, 그러면 진동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린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또는 회전축에다 구리코에 감아놓은 것을 하나, 구리코에 감아놓은 회전축이 아닌 축이죠. 축, 둘, 셋, 넷, 다섯, 10개라도 배치해가지고 거기다가 연구 좌석을 각각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각각 크게 배치하든지 각각 배치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런 상태에서 스피커를 진동판을 갖고 있는 스피커를 이렇게 미니로 안에다 10개 넣는 이런 구조, 10개나 5개나 뭐 몇 개나 이렇게 해서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구조. 마을 이장님이 하나로 마이크를 얘기를 했더니 그걸 갖다가 다시 3개로 증폭되고, 확성기로 다시 3개에서 각각 3개 그 서브로 밑에 3개 5개씩 있어갖고 확성기를 증폭시켜주는 이런 구조를 스피커를 선택하시면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A사 레이더에서 신호를 증폭시킬 때도, 신호를 수신하거나 송출할 때도 쓰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뭐 통로를 그냥 통로를 서로 그 간격이 틀린 통로를 통로 스피커 같은 것이라면 서로 뭐 나사처럼 서로 회전 간격이 틀린, 한 포에도 들어가고 회전 간격이 틀린 회전 간격이 이렇게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석고보드 잘 밝히는 스크류 나사식의 회전 구조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증폭된다, 소리가 증폭되고 빨라지게 되는 거죠.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의 통로 구조를 가져도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중 지퍼백인데, 지퍼백 안에 지퍼백이 들어있고, 또 지퍼백 3중 구조도 될 수 있어요. 4중 구조도 될 수 있고, 그 방식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컵라면 할 때도 뭐 나머지 이제 이렇게 꼭 지퍼백 할 때 보면 이렇게 잘 벌어지더라고요. 지퍼백을 이렇게 잠금식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지퍼백 안에 지퍼백 구조가 가서 안에 들어가서 벌어져도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물이 흘러나지 않도록 지퍼백 안에 지퍼백 들어가는 구조, 이 부분도 제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갈을 넣어서 만드는 주방, 그렇게 안에 자갈 들어가 있고요. 자갈을 크기 굵기별로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열이 증폭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갈을 데워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 돌판, 이런 자갈을 구워서 거기에다가 뭐랄까, 뭐 석판을 그냥 이렇게 석쇠를 놔도 되고요. 석쇠 같은 건 놔도 되고, 밑에는 뭐 이렇게 떼올 수 있는 것이 뭐 자갈을 데워야 되니까 화력으로 가스불로 데워도 되고요. 뭐 또 다른 걸로 데워도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갈을 데워가지고 거기다 곧바로 올려 먹는 방식이 있고, 거기다가 석쇠를 구워가지고 거기다 구워 먹는 방식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갈로 요리를 하는 이런 이렇게 요리 불판, 이런 것들도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전거 체인 부분도 그렇죠. 체인이 안쪽과 오른쪽 왼쪽에 2개가 있는 형태. 체인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앞에는 체인이 넓고 뒤에는 좁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방식이 아니고 체인 크기는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뒷부분이 작은 크기가, 사이즈가, 그러나 옆과 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체인이 같이 있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페달 부분을 약간 지그재그 이렇게 페달 밟는 부분을 지그재그식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페달 자체를 약간 뭐랄까, 지금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거를 페달을 아예 그냥 오목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골프공 홈처럼 이렇게 촘촘 이렇게 넣어가지고 힘이 증폭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런 식은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프레임 같은데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밴딩을 좀 넣어주면은 굉장히 튼튼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의자, 그다음에 또